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원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원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귀신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귀신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무서운 이야기들이 정말 또 많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스키장에 갔다가 또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오늘 연원님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스키장에서 겪었던 일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스키장이 네. 이상해서 이런 일을 겪으신 건 아니겠죠? 네, 스키장에는 딱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스키장은 대부분 좀 외지거나 산 쪽에 있잖아요. 그쵸, 네. 귀신은 많잖아요. 드글드글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연어죠. 일단 오늘 이야기는 제가 먼저 사설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제가 원래는 저하고 관련된 개인적인 공포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전 시참을 할 때. 예. 그래서 돌비님한테도 한 7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친구들한테 들키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본인을요? 네, 제 친구들이 이 라디오를 종종 듣는다 했었어가지고 이제 제 어차피 이야기를 아실 건데. 저번 주에 들켰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왕 들킨 거 그러면은 내가 그럼 니네 나오는 이야기 요번 주에 해도 되냐 하니까 그 친구들이 해도 된다 해서 제가 오늘은 당당하게 허락을 받고 가져온 이야기인데 네. 오늘 이야기에는 친구 A와 똘순이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A는 겁도 없고 또 생각도 없고 그런 평범한 친구고 똘순이는 좀 저랑 같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특이한 게 뭐냐면 저처럼 보이는 게 고민인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들리는 게 고민이에요. 저는 솔직히 어머니도 영아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저처럼 좀 예민하셨고 다들 정도의 차이가 크긴 하셨었지만 외할머니나 외증조 할머니나 뭔가를 좀 보셨던 분들이시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예. 그냥 제가 어머니를 닮아서 그냥 손도 곰손인 것처럼 이건 그냥 유전의 신비다 하면서 좀 무덤덤하게 사는 편인데 또 요즘은 제가 점점 더 안 보이는 추세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사는 게 가끔 좀 운전할 때 산길 외진데가 많다 보니까 가끔 보일 때가 있긴 한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 저는 괜찮은데 똘순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사연이 되게 특이하고 독특했었던 게 본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살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들리는 게 문제인데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그때쯤부터 사람 소리가 전혀 들릴 수가 없는 도서관이나 아무도 없는 교실 아니면 아무도 없는 운동장 집에 아무도 없는 집 이런 데에 있어도 계속해서 어디서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어딜 가도 그 소리들이 따라다니거나 가끔은 이게 나한테 말을 거는 건가 싶은 질문을 던질 때도 있대요. 자기한테. 아니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누가 자기 뒤에서 그 노래를 반박자 늦게 따라 부른다든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똘수이가 내가 머리에 문제가 있구나 싶었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환청 같은 게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랑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정신과도 가보고 뇌파 검사 수면 검사 뇌 CT MRI 다 찍어봤대요. 근데 그런데도 그냥 계속해서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자기를 따라다니더래요.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조현병이나 뇌종양 이런 거일 수도 있다. 그런 데다 무게를 두고 검사들을 해보자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검사들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대요. 똘순이의 환청의 이유를 찾지를 못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랑 다른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동안 똘순이가 다닌 그 병원 리스트랑 받았던 검사들 이런 것들을 다 보시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좀 무속적인 부분들을 좀 믿는 편이셨었나 봐요.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하셨대요. 이렇게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시는 거면은 한번 당집 같은 데도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떻겠냐.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똘순이 어머님은 평소에 좀 무속적인 부분에 편견도 없으실 뿐더러 의사가 권유할 정도면은 그래 이제는 내가 그런 데를 한번 가봐야 될 때가 왔다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김해 쪽에 되게 용하다는 어떤 당집을 가게 되셨대요. 그때 당시에. 똘순이랑 어머니가 이렇게 당집에 딱 들어가서 무당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대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을 드리니까 무당 선생님이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자. 내가 지금 종이에다가 글을 하나 적고 이 방에 있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한테 읽어보라고 시킬 건데 똘순이 네가 한번 들리는가 보자 이러더래요. 똘순이는 설마 내가 그런 거겠나 싶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아직 어렸기 때문에 또 재밌을 것 같더래요. 최근에 엑스맨 같은 걸 봤었대요. 그때 초능력인가 하면서 했는데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눈을 감고 방 안에 앉아서 가만히 소리에 귀를 기울였대요. 근데 이미 당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여기저기서 그 방울 소리부터 해가지고 그릇들 달그락거리는 소리, 뭐를 먹는 소리 이런 것들이 들렸었어가지고 되게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뭉쳐서 나고 있었었는데 그걸 가만히 듣다가 그 속에서 제일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 하나를 잡아냈대요. 그래서 그 말이 뭐였었는지 자기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한자로 된 사자성어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그 말을 좀 어설프게 따라를 하니까 무당 선생님이 책상을 탁 치면서 야, 네 귀신 소리 들리는 거 맞네 하더래요. 그러고는 똘순이를 되게 안타깝다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아, 이거는 신받을 그릇도 아니고 팔자도 아닌데 이런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영암보다 골치 아픈 게 들리는 건데 살아가면서 니는 고생 꽤나 하겠다. 보이는 사람은 보고 피하기라도 하는데 아니면 뭔지 알고 속이라도 시원한데 안 보이는데 들리기만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겠냐라고 하시더래요. 똘순이한테. 무당 선생님이 오늘은 내가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내가 시킨 거니까 괜찮은 건데 평상시에는 절대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네. 다 흘려듣고 귀 기울이지 말라 하면서 부적을 한 서너 장 써주셨대요. 다르면 다시 쓸어오고 또 다르면 다시 쓸어오라고. 이 부적 끝이 조금이라도 그을려지거나 색이 바르면 무조건 다시 쓸어와야 된다고. 예. 그리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했대요. 그 부적이 다른 거는 몰라도 웅성거리는 소리 정도는 막아줄 거래요. 그 잡귀들이 떠드는 소리나 뭐 그런 것들은 막아주는 거죠. 약간 이제 요즘으로 지금 노이즈 캔슬링 같은 건데 예. 그냥 귀마개 같은 거라 가지고 굵고 짙은 소리는 여전히 잘 들릴 거라고. 니를 딱 지목해서 말을 거는 소리는 분명히 들릴 건데 웅성거리는 소리 정도는 잡아줄 거다 하면서 부적을 써주셨대요. 그 후로 똘순이는 아무래도 근데 보이는 건 아니고 들리기만 하는 거다 보니까 가끔 조금 놀랄 뿐이지 큰 사건은 없이 잘 지냈대요, 걔는. 근데 이제 누가 말을 걸어도 그냥 뭐 안 들리는 척 하는 게 안 보이는 척 하는 것보단 쉽더래요, 그냥 그게. 근데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더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돼갖고 똘순이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어떻게 그 똘순이 능력을 알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근데 서로 이런 비밀을 알기 전부터 원래 친했었어요, 저희는. 원래 되게 예. 친했고 중학교 때 수학학원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꼴찌 자리를 다투는 선의의 라이벌이자 또 전우로서 우정을 다 줘온 사이인데 똘순이 집이 어디냐면은 저기 부산 서면 근처예요. 근데 그 집 근처에 가면은 되게 걷기 좋은 나무 데크가 있는 하천이 하나 있어요. 서면 근처에. 거기를 항상 저랑 똘순이는 밥을 먹고 한 바퀴씩 걷는 게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루틴이었는데 네. 그 강이 되게 유명한 강이에요. 부산에 이제 동천강이라고. 아, 알죠. 네, 저희는 줄여서 이제 똥강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다른 시들무 사연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동천강. 아, 예전에 있었지. 예. 네,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었죠. 근데 동천강 자체가 음기가 원래 강하고 또 이게 바다하고 딱 맞닿아 있어서 거기는 강인데도 간조랑 만조가 있어요. 오. 그래서인지 이게 바닷물하고도 섞여서 그런 건지 음기가 되게 강하고 강물이 더러워서 똥냄새가 나서 똥강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좀 찝찝한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걷는 걸 근데 저랑 똘순이 좋아했어요. 항상 그걸 걸었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원래는 낮 시간에 걷는데 그날은 우리가 학원이 늦어가지고 저녁에 걷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걷다가 말고 저도 모르게 그냥 무심결에 강물을 그냥 이렇게 턱 내려다 봤거든요.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갑자기 어디 한 지점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시선이 꽂힐 때가 종종 있어가고 그냥 이렇게 쓱 봤는데 그 동강 밑에 강 벽 쪽에 하수구물이 흘러 들어오는 커다란 파이프 같은 것들이 많아요, 동강은. 예? 근데 어떤 남자분이 그 파이프를 잡고 몸에 물을 담그고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근데 동강이 수심도 안 깊고 유속이 빠른 강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한 번 내려가면 문제가 뭐냐면 올라올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남성분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하도 진절머리나게 겪었다 보니까 의심이 좀 많아요, 제가. 특히 좀 사람이 왜 뜬금없는데 갑자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간판 위에 있다든가 올라갈 수 없는 옥상 위에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저게 사람인가 하면서 한 번 더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옆을 딱 보니까 똘순이도 그 파이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파이프 쪽을 보면서 되게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네. 아, 저거 진짜 사람이구나. 똘순이 눈에도 보이는구나 싶어갖고 제가 바로 똘순이한테 야, 저 사람 어떡하냐고 빨리 119에 신고해야 된다. 네 폰 갖고 왔나 하면서 말을 하니까 똘순이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야, 저거 진짜야? 진짜 사람 있어? 하고 막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야이씨 뭐라는 거냐, 신고해야 된다니까, 폰 좀 달라고 하면서 막 승질을 내니까 똘순이가 진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폰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몇 초 안 지나갖고 똘순이가 갑자기 주먹으로 제 머리를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더니 야 연호야 니 저 다시 봐라, 저 아무도 없다, 다시 봐라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다시 딱 뒤를 돌아서 강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파이프에. 그리고 그 강가 주변도 되게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게 너무 놀래갖고 흥분을 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좀 어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돼서야 아, 내가 본 게 사람이 아니구나, 아, 또 실수를 했다 생각을 하고 바로 똘순이 손을 잡고 근처에 이마트로 뛰어갔어요. 마트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좀 안심이 돼가지고 거기 서서 좀 마음을 달래고, 똘순이가 표정이 좀 많이 놀래고 당황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친한 친구기도 하니까 믿어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본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제가 원래 이런 것들을 좀 잘 본다는 얘기를 똘순이한테 해주니까 똘순이도 그날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똘순이는 강가에서 갑자기 어디서 막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나갔고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딱 거기를 쳐다봤대요. 근데 이 똘순이는 저보다 소리만 들리는 거니까 주위 환경을 살피는 게 습관이 돼 있었대요, 걔는. 그래서 이 귓가에 들리는 괴성에 가까운 살려달라는 소리에 비해서 이 강가의 주변 사람들이 너무 평온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귀신이 장난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무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이제 강가를 쳐다보더니 저기 사람 빠진 것 같다고 구해야 된다고 할 때 너무 놀랬대요, 자기도.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도 저게 진짜 사람인가 싶어갖고 다시 확인을 해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계속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갖고 막 발을 구르면서 저 사람 구해야 된다 하니까 아, 지금 얘 눈에만 보이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똘순이도 그때 했대요. 그러면서 똘순이가 좀 더 자세한 자기 이야기, 아까 그 무당집에 갔었던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해주고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평소에도 그냥 쟤 왜 저러냐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었어요. 제가 어디 딴 데 혼자 쳐다보고 있고 할 때가 있었어가지고 아, 어쩐지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그냥 서로 잘 이해하고 이런 고민들도 나누면서 했는데, 똘순이랑 저는 각자 다른 고등학교를 또 가게 됐고 대학도 지역을 좀 다르게 가서 서로 공유하는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술 한잔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저희들 딴에는 좀 무서웠던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랑 똘순이랑 같이 여행을 갔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오, 예. 근데 이번 이야기에서 주술이 하나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야매 주술이기는 해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무조건 드리고 싶고. 그렇죠. 네, 저희가 가서 했었던 주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저희는 가서 여우창문이라는 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 여우창문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주술인데 신빙성 있는 주술은 아니에요, 이건 절대. 네. 왜냐면 모티브가 된 이야기가 동화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형, 칼, 소금 등등 되게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뭐 구석놀이의 경우에도 사람이 4명이나 필요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여우창문은 진짜 딱 하나 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거를 통해서 이제 구멍이 생기는데, 손에 그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일시적으로 귀신들이 사는 세계를 훔쳐볼 수 있는 원리래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성공만 하면 그 구멍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영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짤막한 사건을 하나 겪게 됐는데, 예. 때는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18살이었어요. 1년치 수학 진도를 학원에서 미리 뺀다고 그때 정신이 좀 반쯤 나가 있었어요. 네. 그때까지도 똘순이랑 A랑 저는 같은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갖고 아, 이거 너무 힘들다, 막 공부 진짜 싫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딱 마침 학원이 사람을 한 2주 내내 굴리더니 예. 주말 껴갖고 5일 동안 학원 방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친구 똘순이랑 A랑 둘러 앉아갖고 야, 우리가 그래도 청춘인데 이렇게 거지 같은 학원가에서 컵라면이나 먹으면서 썩어야 되겠냐, 우리 겨울 여행을 한번 가보자, 우리도 이제 18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행을 정말 좋아해갖고 집에 가서 초흥분 상태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거의 허락 요청 반 통보 반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여행 갈 거다, 말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입시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게 눈에 보이셨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희 가족이 되게 자주 가는 스키장이 있는데 거기 콘도 이용권이 남았다고 아버지가 그걸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가서 간만에 스키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 와라 하셨고, 딸내미들만 보내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셔갖고 펜션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리조트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바로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콘도 잡아주셨다. 이제 우리 아무도 못 쨘다. 이거 째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다. 가자 하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갖고 저희가 곧바로 2박 3일로 스키 여행을 가게 돼요. 뭐 학생들이니까 또 돈이 없어갖고 막 새벽 일찍 무궁화 타고 뭐 어디로 가서 또 뭘 타고 뭐 시내버스 타고 스키장 셔틀버스 타고 하면서 겨우겨우 그 리조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다 부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그때 본 게 거의 한 5년 만에 보는 거라 갖고 엄청 신이 난 거예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오후 스키도 타고 야간 스키도 타고 또 밤에 이제 숙소 들어와갖고 테라스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진짜 야무딱지게 놀았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리조트 거실 방바닥에 누워있는데 친구 A가 공포썰도 좋아하고 막 무서운 게 딱 좋아 같은 거 책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맨날 학원 갖고 와가지고 보고 있고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A가 뭐 자기가 어디서 들은 건데 하면서 수학여행에서 그 귀신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를 막 잡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제가 여기 산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예. 진짜 어울려주기가 싫었는데 이게 또 A는 아무것도 모르기도 하고 A가 썰을 진짜 맛깔나게 잘 풀어요. 이게 듣다 보니까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얹혀갖고 이 얘기 저 얘기 조금 더 해주고 또 똘순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면서 거의 저희가 2시간을 둘러앉아갖고 과자 먹으면서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A가 나 혼자 숨바꼭질 후기 모음집이라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무슨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던 약간 개그화시킨 이야기였었는데 그냥 연예인 인형 같은 거에다가 그런 주술을 걸어서 뭐 그런 나쁜 행위를 하는 이야기 후기를 보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A가 딱 저랑 똘순이를 쳐다보면서 야 우리 이거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똘순이랑 저는 당연히 질색팔색했죠. 자가 미쳤나. 그래갖고 제가 이런 얘기에 또 예민하고 화가 많으니까 똘순이는 좀 온순해요. 그래갖고 가만히 있는 똘순이를 대신해서 제가 A를 막 혼을 냈어요. 거의 반 잡다시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이거 그냥 남들이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냥 재밌고 별일 없었던 거지. 실제로 하면 우쭈대지 알고 그러냐 하면서 막 뭐라 하니까 또 A가 굴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없는데 착한 친구예요. 그래갖고 막 인형, 쌀, 소금, 실, 뭐 바늘, 칼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막 준비물을 살펴보는데 저희가 여기가 집이 아니잖아요. 리조트다 보니까 뭐 실도 없고 바늘도 없고 없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숙소에는 숨을 데도 없었고 TV도 없었어요. A가 이거 준비물이 다 없네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전 다행이다 생각을 했죠. 예. 근데 그러면서 얘가 이 강령술에 꽂힌 거예요. 그럼 구석놀이 하자 하는데 그건 사람이 4명이 있어야 돼서 기각. 미자보드는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해서 기각. 찰리는 연필이 없어서 기각. 그러니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학생 3명이서 간 건데도 연필도 없고 노트도 없고 영어 잘하는 애도 없고 뭐 다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A가 다 기각을 당하니까 좀 기가 꺾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옆에서 막 놀리듯이 봐라 안 되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제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하니까 A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우창문이라는 걸 찾아온 거예요. 저도 그때 여우창문이라는 거를 그날 태어나서 처음 본 건데 예. 여우창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물은 양손만 있으면 되는데 그쵸. 뭐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해가지고 손가락을 꼬면은 손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여우창문이 생겨요. 어차피 다 찾아볼 거예요,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창문을 예. 그럼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예. 그 창문을 눈에 갖다 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이는 건데 예. 이 여우 창문을 시행할 때 꼭 지켜야 될 규칙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여우 창문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그 여우 창문끼리 마주보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여우 창문을 통해서 귀신을 보게 되면 곧장 주술을 해제하십시오. 당신이 귀신을 보았다면 귀신도 창문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거였어요. 네. 근데 저는 설명 딱 듣자마자 야씨 이것도 강령술이잖아 하면서 또 막 A를 때렸어요. 하지 말라고. 제가 운동을 좀 했었어갖고 또래 중에 힘이 좀 센 편이라서 막 A 양손을 잡고 못하게 계속 말렸는데 A는 이게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었나 봐요 이게. A는 제가 그런 걸 본다는 걸 몰랐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막 못하게 말리는 이유가 그냥 단지 겁이 나서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막 저한테 쫄 하면서 막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실랑이를 하는데 막 옆에서 제가 더 찾아보니까 뭔가 좀 이거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뭔가 준비물도 빈약하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변 둘러보니까 모두 아무것도 없고 해갖고 내가 졌다 한번 해봐라 하니까 A가 그냥 실실 웃으면서 손동작을 막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똘순이는 그냥 A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 나면 바로 막으려고. 근데 스키장 폐장 시간도 지났고 또 거의 시즌 막바지였거든요.
또 평일이고 해서 저희가 이불 다 보니까 진짜 세상이 고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냥 겨울 시즌 말에 이제 늦게 내리는 눈이 밖에서는 또 창문 밖에서 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음침했어요, 솔직히 조금. A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만에 이제 손동작을 배웠는지 여우 창문을 만들더라고요. 그러고 저랑 똘순이한테 이 여우 창문으로 내가 니네를 비추면 안 되니까 저 구석에 가서 둘이 앉아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리조트 방 안 여기저기를 여우 창문에다가 눈을 갖다 대고 바라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똘순이는 둘이 꼭 붙어 앉아갖고 A 뒷담을 까고 있었어요. 저거 저러다가 제 명예 못 산다. 꼭 지하고 싶은 거 해봐야 직성이 풀리냐면서 막 둘이서 꽁시렁거리는데 네. 갑자기 똘순이가 저한테 조용히 해보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쉿 하더니 제가 응? 하다가 입을 딱 다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A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저희한테 야 이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야 이거 사기 아이가? 하면서 막 말을 거는 소리만 들려요. 그냥 그런 A를 저는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데 똘순이는 제 몸에 저를 거의 안다시피 저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똘순이 상태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A한테 야 그냥 그만해라 이만하면 됐다 아이가 하니까 A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수긍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네 하면서 자리로 돌아오고 똘순이도 A가 여우 창문을 그만두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가 뭐 옆반에 누구랑 누구 사귄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리조트가 방 하나에 거실 하나였어요. 그래서 방에는 2인용 침대가 있고 바닥에 깔고 자는 요 이렇게 있었었는데 제가 몸부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침대 밑에 혼자 요를 깔고 자기로 하고 똘순이랑 A가 침대에서 둘이 자기로 했어요. 그래서 창가에 A, 중간에 똘순이, 바닥엔 저 이렇게 자는 거였었는데 침대가 좀 많이 높았었어요. 호텔 침대다 보니까. 바닥에 누워있으니까 친구들은 아예 안 보이고 뭐 그 상태로 그래도 계속 떠들었어요. 누워가지고 여고생들이니까. 막 떠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똘순이가 말이 없어요. 잠이 든 것 같아가지고 아 똘순이 자는갑다 하고 A한테 야 똘순이 자나? 하고 물으니까 A가 똘순이 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자자 하고 이불을 덮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잠이 들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네. 아 또 갑자기 A가 저한테 산통을 깨는 거예요. 근데 연어야 내 지금 여우 창문으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떠져갖고 야씨 뭐라고? 내가 하지 말랬지 하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일어나니까 A가 아니 그냥 재밌잖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하면서 일어나갖고 막 뭐라 하려고 딱 보니까 A가 창가에 이게 누워가지고 여우 창문을 하고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가 약간 자리에서 누운 채로 몸을 좀 비틀어서 누워 있었었는데 창가 쪽으로 계속 저한테는 연어야 이거 사기인가 봐 하면서 막 킥킥거리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킥킥거리는 A를 바라보고 있는 창문 밖에 한 3명 정도 되는 귀신들이 뒤엉켜 있더라고요. 오, 예. 창문에 딱 붙어가지고 창문에 딱 붙으면 얼굴이 짓눌리잖아요. 짓눌린 채로 A를 막 보고 있는데 제가 귀신 얼굴을 잘 못 보니까 제가 귀신하고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보통은 제가 얼굴이 보이냐 안 보이냐예요. 예. 가끔 분명 얼굴을 봤는데 다시 기억하려고 하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람하고 진짜 헷갈리는데 걔네들은 셋 다 얼굴에 까만 그림자가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밖에서 그러고 제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그것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A한테 혹시 또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중 하나가 제 시선을 느꼈나 봐요. 예. 그래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저랑 눈이 마주쳤다는 느낌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싸해서 바로 그냥 A를 쳐다보면서 화를 냈어요. 야 하지 말라 했지? 하고 흥분을 해서 소리를 치니까 이제 A가 제가 너무 화를 내니까 놀란 거예요. 손동작을 풀고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다시 창밖을 볼 용기가 안 나갔고 빠르게 자리에 누우면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A한테 막 훈계를 했어요. 그냥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제발 하지 마라. 화를 내니까 A도 그때는 좀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알겠다 미안하다 대답을 하고 다시는 안 한대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화내서 미안하다 자라 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 1분 아니면 2분 정도 지났나? 침대 위에서 살을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벅벅 긁는 소리. 제가 아토피가 옛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말씀드리면은 이 겨울에는 저희가 특히 몸이 건조하니까 긁는 소리가 진짜 잘 들려요. 예. 침대 위에서 똘순인지 A인지가 진짜 한참을 벅벅 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만 긁어 로션 줄까?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어요. 근데 계속 그 마른 피부를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그만 긁어라 그러다 피난다 하고 말했는데도 그냥 계속 긁어요. 뭐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고 로션 준다고 해도 뭐 대답도 없고 하니까 이게 잠결에 끓는 건가 싶어갖고
저러다 말겠지 싶어서 신경을 끌라 했어요. 하고 제가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긁는 소리는 계속 나는데. 근데 이게 잠들기 직전에 그 목이 딱 잠긴 목소리 있잖아요. 잠이 너무 와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똘수인지 애인지가 구별이 잘 안 갔었었는데 들리는 말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였나?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대화 맥락상에 갑자기 사람이 이 새끼도 헛짓거리 하나? 느낌이 빡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이상한 것들도 보기도 했고 하니까 너무 싸우고 찝찝해서 제가 자리에 일어나서 일단 앞바다리를 하고 앉았어요. 근데 이게 침대가 높으니까 제가 앞바다리를 해도 침대 위가 보이진 않았었어요. 제가 키가 좀 작아서. 근데 제가 딱 앉으니까 갑자기 똘순이가 제 정수리를 손으로 빡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제 똘순이를 보니까 똘순이가 몸은 제 쪽으로 돌려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눈을 싹 뜨고 제 정수리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제가 왜? 하니까 똘순이가 야 그냥 자라 빨리 하면서 저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눕히려고. 똘순이가 깨 있으니까 뭐 별일 아닌가 보다. 이게 똘순이가 한 말이고 똘순이가 긁었는가 보다 싶어가고 예. 전 너무 피곤해서 그날 그렇게 잠이 들었고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소파에 A가 표정이 되게 안 좋게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니 뭔 일 있었나 하고 물어보니까 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 얘기해봐라 하니까 지난밤에 저한테 한번 크게 혼났잖아요. 또 그 여우 창문으로 창밖 보다가. 예.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하니까 자기도 애가 저 정도까지 하면 진짜 이유가 있는갑다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내일 일어나면 연아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게 눈을 감고 이제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갑자기 손등에 누가 손을 슬그머니 겹쳐 올리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자다가 자기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러는 건가? 느끼하게 왜 이래 싶어갖고 손을 떼서 이렇게 옆으로 탁 밀쳐냈는데 다시 또 슬그머니 잡더래요, 손을. 그러고 손가락 끝으로 A 손등을 살살살살 긁더래요, 계속. 그래서 A가 이 똘순이로 추정되는 뭔가의 그 변태적인 행동에 너무 네. 짜증이 나갖고 눈을 딱 뜨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온몸이 뻣뻣해지더래요. 몸이 냉동된 것처럼 갑자기 뻣뻣하게 딱 굳어갖고 눈도 안 떠지고 숨도 잘 안 쉬어지더래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그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이나 손등을 손톱으로 살살살살 긁는데 그러면서 벅벅벅벅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뭔가 그때는 이게 똘순이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도.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냥 한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었대요. 근데 걔는 그날 태어나서 가위를 그때 처음 눌린 거래요. 그래갖고 손이 안 움직이면은 뭐 눈알이나 혀를 굴려봐야 되는 그런 방법들도 몰랐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속으로 막 그냥 눈물만 삼키고 있는데 제가 누워있던 쪽에서 입을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뭐야?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저를 막 불렀는데도 전 당연히 못 듣죠. 지가 속으로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똘순이가 그냥 자라, 빨리 자라 하는 소리가 들리고 예. 잠시 후에 제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는 동안에도 자기는 계속 가위에 눌린 채로 잠들지 못하고 누워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손끝만 계속 그 만지작거리던 그 기분 나쁜 손의 감촉이 예. A 손을 이번엔 딱 잡고 손목 같은 것들을 딱 잡고 막 꼬기 시작을 하더래요. A 손가락이나 손을. 그리고 되게 익숙한 손동작으로 만들어 놓더래요. A가 눈을 감고 있으니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더듬어 보니까 여우 창문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그때 너무 무서워서 전염병을 다 토할 뻔했대요. 그리고 자기 손을 그렇게 꼬고 가지고 놀던 무언가가 그때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입김 같은 게 느껴지면서 자기 귀에다 대고 다시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보고 싶다며. 내가 보여줄게. 눈 떠봐봐봐. 눈 떠보라니까? 보여준다고 해도 지랄이네 이거? 야 보여준다고 눈 떠보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욕설을 섞어가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화를 내더래요. 눈을 떠서 그 창문으로 자기를 한번 들여다봐봐 하는 말을 계속 하더래요. 꿋꿋하게 A는 그냥 눈을 감고 버텼고 막 그러다가 잠이 든 건지 뭐 기절을 한 건지 눈을 뜨니까 아침이더래요. 일어나서 이제 손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손등에 상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약간 좀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손마디가 좀 쑤셨다는 거? 그래서 그냥 지난 일은 뭐 꿈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저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퍼즐이 하나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똘순이가 어제 나보고 그냥 자라 했구나 싶어가고 A한테는 너가 그냥 쓸데없는 짓 해서 악몽 꾼 거다 말을 하고 똘순이를 데리고 나가갖고 따로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똘순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젯밤에 진짜 무서워서 죽을 뻔했대요. 똘순이는 처음에 그 A가 여우 창문을 할 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었는데 저랑 구석에 붙어가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막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에 섞여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너무 호탕하게 웃길래 연어가 웃은 건가? 하고 저를 딱 쳐다봤는데 저는 그냥 그 A가 하는 행동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짜증내면서 폰만 하고 있고 또 제 웃음소리라기에는 더 많이 굵고 남자 목소리더래요, 완전히. 그래서 아 이거 귀신 소리구나 하고 그냥 똘순이한테는 익숙한 일이니까 저한테 더 딱 붙어갖고 그냥 A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디서 또 선명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야 이거 봐봐봐, 얘네가 하는 말 내가 아까 들었는데 이걸로 보면 우리가 보인대 하더래요. 하면서 지들끼리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A한테 말을 거는데 A는 당연히 못 듣죠. A한테 친구야 보이나? 보이나? 친구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나? 하면서 A를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을 하더래요. 똘순이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 쪽을 쳐다보니까 저는 그냥 불편한 표정으로 A를 보고 있길래 아 연어는 지금 안 보이는갑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대요. A가 여우 창문을 끝내고 저랑 A가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 사람 소리 때문에 차츰 멀어지더니 나중엔 저희 목소리에 묻혀서 안 들리더래요. 그 웃음소리나 비웃음소리가. 예. 그래서 갔나 싶어갖고 똘순이는 안심을 했고 아까 이야기처럼 마저 떠들다가 잠이 들었대요. 똘순이가 제일 피곤했었어 하고 제일 먼저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A가 하면 안 될 짓을 또 했잖아요. 네. 제가 일어나갖고 막 A한테 혼내키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듣고 똘순이가 잠이 그때 어렴풋하게 깼대요. 아 저것들은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노 하면서 눈을 살짝 떴는데 다시 잠에 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래요. 계속 예.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는데 또 어디선가 그때부터는 창문이 열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얇게 들어오더래요. 어디 딱 구멍 하나에 바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똘순이는 창을 등지고 누워있었기 때문에 창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뒤를 돌라고 했는데 창가에 누워있는 A 쪽에서 텅텅텅 하면서 창문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누가 이렇게 창문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팡팡 내려치는 소리가 나서 똘순이가 뒤를 돌아볼 생각은 못하고 머리를 굴렸대요. 근데 저희 3명 다 그때 갔던 방 층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층은 아니었어요. 여자애들이라고 1층은 안 주셨었기 때문에 안방은 테라스도 없었어서 창밖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똘순이는 누워서 저기 사람이 어떻게 있지?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라도 들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얘 맞지? 아까 걔지? 하면서 또 아까처럼 그 A를 지명하는 듯한 대화가 오가더래요. 그러면서 점점 그 창밖에 그 유리 하나를 두고 들리는 듯하던 소리가 점점 방 안에서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똘순이의 발밑 그리고 A가 누워 있어야 할 곳 바로 딱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너무 가까이서 소리가 들려갖고 안 들을 수가 없었대요, 자기도. 근데 막 걔네들이 이렇게 했나? 이건가? 이렇게 하나? 여기랑 여기를 막 꼬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나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뭘 하더래요. 하면서 그 아까 A가 들었다던 소리를 똘순이도 같이 들었대요. 그래서 한 봐봐라, 내 한 봐봐라 한 소리를. 그래갖고 막 여럿이 모여갖고 웅성웅성 거리는데 귀신 중 하나가 야, 자는 애들도 깨울까? 이러더래요. 쟤는 우리 안 보고 싶대? 이랬는데 이 똘순이 피셜로는 제일 굵은 목소리 있잖아요. 제일 또렷하게 들리고 제일 선명한 목소리가 예. 자기 경험상으로는 제일 센 귀신이래요. 기운이 센 느낌이래요, 자기는. 근데 그런 듯한 귀신이 놔둬라. 쟤네 우리 여기 있는 거 알아. 독한 놈들이야. 이러더래요. 그러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똘순이가 제 머리를 때린 거래요. 다시 자라고 그냥. 하고 A한테는 미안한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네 인과응보다. 오늘 밤은 그냥 네가 고생해라 하고 똘순이는 그냥 잠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그냥 그날 3명이 한 방 안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귀신을 보고 또 듣고 경험을 한 건데 하나는 가위로, 하나는 눈으로, 하나는 귀로 경험을 한 거죠. 똑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그냥 뭐 2박 3일 여행이니까 또 그 방을 쓰긴 해야 되는데 다들 그 방에서 다시 잘 용기는 안 나가지고 그냥 다음 날에는 아예 밤을 새고 도망치듯이 그 스키장 리조트를 벗어서 나왔거든요. 그냥. 예. 나오면서 그냥 제가 이런 일을 A가 또 했다가는 이번에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갖고 그냥 A한테 스키장은 산이다 보니까 산 같은 데는 원래 위험하고 오래 산 귀신들이 많다. 아, 그럼요. 똘순이 말로는 걔네들이 산에 너무 오래 살아서 사람 말을 까먹은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자기는 아직도 모르겠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튼 뭐 그런 애들도 있고 그건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래서 네가 그날 이런 일을 당한 거는 네가 귀신들을 놀린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주술이 진짜든지 아니든지 간에 자기가 옆에 있어도 몰라봐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자기를 한번 보고 싶다고 철썩거리는 꼴을 보면은 얼마나 짜증나고도 장난이 치고 싶겠냐.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귀신 한번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지 말고 속으로도 생각도 하지 마라. 안 보는 게 축복이다. 예. 그리고 니 진짜 보게 되면 찍소리도 못할 거 다 안다. 나대지 마라. 하고 그냥 속으로는 뭔가 그냥 걔네들이 한번 데리고 놀아주고 그냥 보내준 것 같아하고 A가 어리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냥 니 지금 내려가는 길에 산에다 대고 마음속으로 장난쳐서 죄송하다고 빌어라 하니까 A가 그냥 진짜 속으로 엄청 많이 빌었다고 하면서 저희는 아무 일도 없이 내려왔죠. 다시 부산. 끝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귀신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그런 뭐 아니면 저희 같은 공포 채널을 좋아하다가 호기심에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위험한지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얘기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빙의 문제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보이는 사람은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보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도 안 하는 거고 네. 사리고 사는 거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길 가다가 무서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아니, 길을 가면서?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친구하고 걸어가는데 이 친구가 다 아는 애인데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연호야 저기 우리 동네에서 도깨비터로 유명한 데라고 저기 들어오면은 가게들이 다 1년을 못 버티고 나간대요. 네. 니 저기 뭐 있는지 좀 봐줄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슥 뒤를 돌아봤더니 보면 안 될 거라는 또 눈이 마주친다던가 하면은 그날 하루 종일 제가 그 손을 타요. 하루 종일 등골이 서늘하고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붙어서 올 수도 있고 이런 행위들이 위험한 건 일단 저희가 다 야매잖아요. 네. 야매다 보니까 이 주술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고 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진짜 감겨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강제로 그렇게 영안이 트이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아예. 재수 없으면. 네, 재수 없으면 트이는데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영안인데 막상 가지게 되면 제발 떼달라고 빈대요 사람들이 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적응하는 시간이라도 있는데 이게 그렇죠. 어릴 때부터 천천히 네. 적응을 하는데 갑자기 성인 돼서 보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다 살아나거나 이랬을 때. 아, 그렇죠. 그러면 정신이 영화 미쳐버릴 같은 거 경우가 더 많대요. 네, 이게 일본 리얼리티 쇼 같은 데서 보면은 왜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집에서 살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못 견디는 이유가 항상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 때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되게 적응을 못했던 게 옷 갈아입는데 서 있는다던가 저는 또 여자다 보니까 좀 예민하잖아요 그런 거에. 당연히 남자분들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엔 불편한 게 나중엔 짜증도 나고 아니면은 강박증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버릇이 옷 갈아입을 때 눈 감고 갈아입어요. 그런 어떤 것들. 느낌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행위 자체를 다 듣고 있어요. 그냥 나 오늘 네. 귀신 볼 거다 하는 말들 다 듣고 있고 그럼요. 네, 옆에서 다 듣고 이번 이야기에 A처럼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네, 안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다. 네, 그리고 지금 시들모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옆에 다 있다. 다 있죠. 그래서 제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주술이 아무리 야매라고 하더라도 예. 이 행위 자체의 어쨌든 의미는 나 귀신 보고 싶어잖아요. 그 의미를 아는 순간부터 달려들 거기 때문에 진짜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호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제 옆에 여기도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나 혼자 듣는데 좀 무섭네가 아니에요. 귀신이 옆에서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